법도 모르는 여자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녁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그 말씀은 그만하고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순간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1천조에 따르면 가족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던 그녀가 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미영은 평범한 35세 주부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와 한 동네에 살며 큰 갈등 없이 지내왔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참고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미영아, 국간이 또 싱거워.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맞춰볼게요. 그리고 빨래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잔소리는 거의 매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었죠. 가정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참 순한 것 같아. 남편 태호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칭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톤이었죠. 미영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남편을 회사에 보낸 후 시어머니 댁에 가서 안부를 묻는 것이 일과였죠.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런데 내가 어제 가져온 반찬 맛이 영 아니더라. 아, 그러셨어요? 다음엔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올게요. 미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다르게 반응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거든요. 미영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네. 어떤 표정요? 뭔가 불만스러워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인정받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와서 같이 밥 먹자 할 얘기가 있어. 평소보다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미영은 혹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기대를 했죠.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미영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갔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서 가져갔죠.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어떠세요? 응, 그래 고생했어. 시어머니의 반응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날만큼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였고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미영과 태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언제까지 이 집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 미영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안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산 정리 그 말이 나오자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영은 괜히 긴장이 되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몇 달째 생각해온 일이거든.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죠. 이 집하고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통장들 전부 태호 앞으로 넘길 생각이야. 미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 마음이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미영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런데 미영이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자신을 배제하려는 걸까요? 재산 관리 같은 건 원래 남자가 하는 거야. 여자는 그런 복잡한 일 모르잖아. 그 순간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서운함이 한순간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요즘이 어쨌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는 미영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상처되는 말을 이어갔죠.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 넌 좀 순진해.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어머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은 태호가 알아서 하는 게 좋겠어.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집안일에 신경 써왔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살림을 해왔는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태호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얘기야. 시어머니는 아들마저 제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을 향해 더욱 날카로운 말을 던졌어요. 미영아, 넌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돈 관리 같은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렇게 순하게 사는 게 여자답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자는 그런 복잡한 일 모르잖아. 넌 좀 순진해.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돈 관리 같은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10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일까요? 정말 복잡한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때 미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기억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미영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더욱 상처가 된 건 남편조차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보, 그때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태호가 뒤늦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정말 괜찮아.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내일 또 와. 서류 정리하는 걸 좀 봐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영은 또다시 참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미영은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 말이죠. 다음 날 저녁 미영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가득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왔습니다. 응, 와서 앉아. 시어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통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이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재산 정리하려고 준비한 서류들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많은 서류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셨어요? 응.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혼자 모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혼자서 사업을 일으켜 이만한 재산을 모은 것은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 진심으로 감탄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관리하기엔 너무 복잡해졌어. 그래서 태호한테 넘겨주려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재산을 태호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미영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너는 이런 일에 절대 관여하면 안 돼. 또 시작이었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러세요? 여자가 돈 문제에 끼어들면 가정이 복잡해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날카로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 저 같은 사람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응법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그 순간 미영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 혹시 법적인 거 하나라도 아는 게 있어? 시어머니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아니면 증여세는? 미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 봐, 그러니까 이런 일은 태호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살림이나 잘해. 시어머니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영을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 이전도 복잡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미영은 그 서류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든 서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들도 마찬가지야.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데 너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어요. 그것 봐, 그러니까 괜히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그때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무슨 얘기 중이세요? 아, 태호 왔구나. 잘 됐어. 이것 좀 봐. 시어머니는 태호에게 서류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내 앞으로 넘겨줄 거야. 대신 내가 잘 관리해야 해.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다 결정한 일이거든. 태호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호도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이거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전문가? 그런 건 돈만 들어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시어머니는 태호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미영을 향해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미영이 너 괜히 이런 일에 의견 내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님.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계약서들 중 몇 개는 명백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하나는 조항이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도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법도 모르는 여자가 뭘 안다고 소리나 들을 게 뻔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도장부터 찍자. 시어머니는 인감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긴 뭘 신중해.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그 순간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들 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이 계약서 조항이 좀.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무심코 그 서류를 들여다본 순간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냈어요. 야, 미영아. 누가 보라고 했어? 죄송해요. 법도 모르는 여자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죠. 그만하고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순간 미영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법도 모르는 여자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끊어졌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 깎아내림 당했던 기억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온 답답함까지 말이죠.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뭐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죠. 이 계약서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3조 특약 사항이 민법 제573조에 위배됩니다. 갑자기 나온 법률 용어에 시어머니와 태호는 멍하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태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 계산도 틀렸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이 경우 세율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정확한 법률 조항들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전문적인 말들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증여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무효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미영은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의 소심한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영아, 너 어떻게 이런 걸 알아?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뭐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었죠. 가정법원에서 일했어요.
가정법원? 네.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조정위원이 뭐야? 시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일이에요. 상속 분쟁, 재산 분할, 이혼 조정.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다뤘습니다. 미영의 설명을 듣고 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 법 전문가야?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학 석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조정위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법도 모르는 여자라고 무시해왔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법 전문가였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가정의 평화? 네. 제가 너무 나서면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서류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미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상속세 부분은 세무서에서 나중에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태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들어줬을까요? 미영의 반문에 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그럼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순간이었죠. 일단 이 계약서들은 다시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상속세 계산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미영은 전문가의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큰 결정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네. 지금처럼 성급하게 처리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미영의 말에 시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행동해왔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미영아. 네, 어머님.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영의 숨겨진 과거가 공개된 것도 놀라웠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응? 왜 이렇게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미영의 질문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미영의 예리한 눈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미영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미영은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년간 가족 분쟁을 다뤄온 전문가의 예리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님, 정말 그게 전부예요? 뭐가? 뭔가 더 급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만 제 본 모습은 이런 사람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도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숨긴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발끈했지만 미영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봤어요. 그분들 모두 처음에는 진짜 이유를 숨기고 다른 핑계를 대더라고요. 미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표정을 보니 분명 뭔가 있으세요. 태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말 예리하구나. 어머님? 사실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순간 미영과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암이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뭐해 걱정만 끼치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태연한 척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 정리를 서두르신 거구나. 미영이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응.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어머님. 그런데 문제는 태호가 이런 일에 너무 서툴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 숫자도 잘 못하고 계약서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봐. 태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어. 내가 없어지면 이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냐고. 그럼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미영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전문가인 줄 몰랐잖아. 그럼 이제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놀랐어. 시어머니는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식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법 전문가를 두고 법도 모르는 여자라고 했으니 정말 바보같이 행동한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긴 하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느냐는 거야.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는 없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말해봐. 처음에는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정말 제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아, 매일 법도 몰라 세상 물정도 몰라는 말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태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나도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정말 반성해야 해. 그때 미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치료는 받고 계세요? 치료? 암 치료 말이에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대답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아무 치료도 안 받으신 거예요? 응,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머님, 그럼 안 되죠. 미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암은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복잡하잖아. 병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병원 예약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치료 과정도 같이 동행해드리고요. 내가? 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미영에게 털어놓지 못한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것이죠. 어머님, 이 병원이 암 치료로 유명한 곳이에요. 고마워, 미영아. 정말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계속 미영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렇긴 한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미영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뭐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미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비밀 통장이야. 미영은 통장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상당했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많은 돈이. 이 돈은 원래 너희 것이야. 저희 것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서 받은 생활비들을 모은 거야. 네. 미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 너희가 주는 용돈,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 그리고 각종 병원비까지 다 여기에 모아뒀어. 그럼 어머님은 그 돈을 하나도 안 쓰신 거예요? 응, 한 푼도 안 썼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가 힘들게 벌어서 주는 돈인데 어떻게 써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너희 돈까지 써야 해? 어머님. 그런데 받지 않으면 너희가 섭섭해할까봐 그래서 받기만 하고 모아뒀어.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재산 정리를 서두르려 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신 거구나. 응, 내가 죽기 전에 이 돈들을 다 돌려주고 싶었어.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돈은? 다 있어. 10년 동안 받은 거 전부.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약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저희 집이요? 그 집 월세 사실은 내가 내고 있어.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이 내 친구야. 그래서 월세를 내가 미리 1년치씩 내고 있었어. 그럼 저희가 낸 월세는? 그것도 다 모아뒀어, 이 통장에. 미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안 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나한테 신경 써주는 게 좋았어. 어머님, 나이 들어서 혼자 사니까 외로웠거든. 그런데 너희가 매달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안부도 묻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 특히 너한테는. 저한테요? 응, 넌 원래 전문직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잖아.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정말 그래? 아니면 우리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 아니야?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시댁의 분위기상 어려웠거든요. 내가 봐도 넌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어머님. 그래서 더 미안했어. 유능한 사람을 집에 묶어두고 그러면서도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계속 말해야 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때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무슨 얘기 중이에요? 태우야, 너도 와서 들어봐. 시어머니는 태우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밀 통장, 월세,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까지 말이죠. 어머니, 그럼 저희가 그동안 너희는 잘못 없어. 잘못은 다 내가 했어. 태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뭐해, 괜히 너희만 부담스러워 할 텐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자존심이 있었어.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도움받는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어머님, 특히 미영이한테는 더 그랬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데 괜히 무시하고 싶었나 봐. 미영은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외롭긴 했지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앞으로는 혼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워, 미영아. 그 순간 태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뭐야? 사실 나도 미영이가 법 전문가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뭐라고?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친구한테 들었거든. 미영이가 가정법원에서 일했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웠어. 태호의 고백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 상했거든. 태호야. 그래서 모르는 척했어.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기도 어려워졌고. 이제 모든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숨겨왔던 진심을 털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미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암 치료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큰 힘이 되었죠. 어머님, 오늘 항암 치료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내가 함께 있어줘서. 미영은 매번 시어머니의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상담에서는 전문가다운 질문들로 치료 과정을 꼼꼼히 체크했죠. 의사 선생님, 이 치료법 말고 다른 옵션은 없을까요? 환자분 연령과 암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면 현재 치료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럼 부작용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영의 체계적인 질문들에 의사도 감탄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의료 쪽 전문가세요? 아니요, 법종 일을 했었는데 가족 일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뭐가요?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시어머니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겠지. 매일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미영의 솔직한 고백에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어머님도 사실은 외로우셨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네. 남편 잃고 혼자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영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미영아, 어머님이 저한테 까칠하게 구시는 것도 사실은 관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진짜 싫어하시는 거라면 아예 상대도 안 하셨을 텐데 늘 신경 써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어머님, 사실 너한테 관심이 많았어. 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야.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어머님, 그래서 오히려 더 거리감이 느껴졌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며느리와 친해질 수 있을까 하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대단해서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내 남편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사업도 일으키시고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미영의 말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병원 다니면서 더 느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강하긴 뭐가 강해, 그냥 버텨온 거지. 버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나 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어머님이 따뜻한 분이시니까요. 따뜻하긴 내가 언제 따뜻했어?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미영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직접 끓여주신 생강차, 제가 우울해 보일 때 슬쩍 사다 주신 과일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서툴렀구나. 서툰 게 아니라 표현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럴까?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미영아, 이 잡채 정말 맛있다. 감사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늘었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내가 언제 가르쳐 줬어? 지난번에 간 맞추는 법 알려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그때 말이구나. 네, 그때 배운 대로 했더니 정말 맛있게 됐어요. 태호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렇긴 하네.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 처음에는 어땠어요? 미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서툴렀지. 역시 그렇죠? 하지만 정성은 느껴졌어. 그래서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정말요? 응, 너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아. 네, 어머님. 너 이제 다시 일해볼 생각은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놀랐습니다. 일을요? 응. 내 전문 분야 말이야.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너 같은 사람이 집에만 있기엔 아까워. 시어머니의 말에 태우도 동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영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 정말요? 응, 내가 너를 지지할게. 그 순간 미영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시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길고 긴 오해의 시간이 끝나고 진정한 이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영아, 오늘이 첫 출근이지? 네, 어머님 떨려요. 미영은 정말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가정법원에서 시간제 조정위원으로 복귀한 것이죠. 떨릴 게 뭐 있어, 원래 전문가였잖아. 그래도 10년 만이니까요. 괜찮을 거야,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격려에 미영은 힘을 얻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일하게 되면 자주 못 찾아뵐 텐데. 미안해,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 시어머니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는 너희들에게만 매달려 있었어. 시어머니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일들도 해보고 있어. 어떤 일들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어.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혼자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돼. 그러게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생활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더 안심이 돼, 내가 일하는 것도. 그때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준비됐어? 응, 거의 다. 오늘 첫날이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서 태우와 시어머니가 미영을 배웅했어요. 미영아, 힘내. 네, 어머님.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태호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둘 다. 첫 출근을 마치고 돌아온 미영을 시어머니와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뭔데? 고부 갈등으로 조정 신청한 가족이 있었는데 저희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네. 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어떤 오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완벽해서 거리감을 느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야기네. 네, 그래서 저희 경험을 조금 나누어 주었어요. 어떻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영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일하게 되니까 어때?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원래 그런 일이 내 천직이었나 봐.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내 덕분이라니? 내 어머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런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영의 말에 태우도 동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네. 그렇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생각은 없어? 어떻게요? 강의나 상담 같은 걸로 말이야. 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제 경험담이니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봐. 몇 달 후 미영은 정말로 가족 갈등 해결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많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 가족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15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대요. 대단하네. 시어머니도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힘든 경험이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지니까 기분이 좋구나. 어머님도 같이 강의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나도? 내 시어머니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까?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같은 경험을 나누며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정말 신기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그때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계속 오해한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 그때 싸운 게.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태호의 말에 시어머니와 미영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잖아. 그리고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쁘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잠깐 나와봐. 네, 어머님.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태우가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거? 내 복직 1주년 축하하는 거야. 어머님. 고마워, 미영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갈등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갈등이 가장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